세계 뉴스의 헤드라인을 읽다. 오늘 다룰 내용을 시진핑과 푸틴의 만남을 통해 보는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입니다. 러중 관계에 대하여 뉴욕타임즈와 CNN은 거의 비슷한 보도를 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중국의 침묵이 의문과 우려를 뜻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푸틴이 인정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한번 간략히 뉴욕타임즈부터 보실까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진핑이 전쟁에 대해 침묵하자 푸틴이 중국의 우려를 암시하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최고 지도자인 시진핑과 만났다. 푸틴은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의문과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았었다는 걸 의미한 푸틴의 발언은 러시아가 지난주 우크라이나 북동부에서 굴욕적인 패배로부터 회복하려 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국제 파트너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극명한 신호였다. 이번 회담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과 동맹국들에 의해 더욱 고립된 푸틴 대통령에게 특히 중요했다. 시진핑 주석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서방 세계의 잘못이라는 러시아의 메시지에 대한 지지를 조심스럽게 피했고, 대신 중국과 러시아의 세계관에 대한 일반론을 제시했다. 중국은 회담 후 성명을 내고 러시아와 함께 각자의 핵심 이익에 관한 문제에 대해 강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침공 전인 올해 2월 초와는 확연히 다른 어조였다. 양국은 베이징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이 시작되기 전에 공동 성명을 발표하여 양국 간의 파트너십에 한계가 없다고 설명했었다. 시진핑의 신중한 발언과는 대조적으로 푸틴은 중국이 동조하고 있다고 보는 미국 주도의 단극 세계 질서에 대해 맹비난했다. 중국의 미온적 지지는 러시아의 침공이 7개월이 넘어가면서 더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푸틴은 어떻게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에 대한 러시아 내부의 비난에 직면하고 있다. 세르게이 교수는 푸틴 대통령이 서방과 단절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심각하게 약화시켰다고 말했다. 지금 러시아는 중국에 의지할 곳이 없으며 중국인들은 그들의 이익을 가장 잘 챙긴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러시아에 대한 일부 상품의 수출을 늘렸고 5, 6, 7월 러시아산 원유를 사상 최고 수준으로 사들였다. 그러나 중국은 러시아의 선진 서방 기술 수입을 막는 서방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는 거의 도움을 주지 않았다. 올해 들어서도 러시아로의 무기 수송을 자제하고 있어 러시아는 이란과 북한에 군사 장비를 요청해야 했다. 이상 뉴욕타임즈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CNN 보도 내용이 비슷하여 보충하는 부분을 전하겠습니다. 푸틴,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의문과 우려가 있다고 인정. 러시아군은 5개월 만에 점령한 영토보다 일주일 만에 잃은 영토가 더 많아 대규모로 후퇴하고 있다. 중국은 지금까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대한 노골적인 비난을 거부하면서 이웃 국가에 대한 경제 지원을 강화하여 서방의 제재 속에서 러시아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양자 무역을 기록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백악관은 중국이 아직 모스크바에 대한 서방의 제재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러시아의 직접적인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국의 전략조정관은 우리가 중국에 보내는 메시지는 일관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내에서 한 일을 고려할 때 지금은 평소와 같은 사업을 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나머지 국가들로부터 고립될 때가 아닙니다. 미국은 이를 크게 규탄하며 우크라이나인들이 자신들과 영토를 보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하고 말했다. 시진핑과 푸틴 대통령은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기 원하고 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좌절이 그 계획을 망칠 수도 있다. 시진핑의 중앙아시아 순방은 세계 무대로의 복귀이며 서방과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친구와 파트너가 있으며 국제적 영향력을 다시 주장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줄 기회였다. 정상회담에 도착하기 전에 시 주석은 카자흐스탄을 방문하여 2013년 동아시아에서 유럽에 이르는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인 1대1로 구상을 발표했다. 이상 CNN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뉴욕타임즈와 CNN은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가 러시아가 중국에 매달리는 모양새임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이를 통해 러시아로부터 많은 이익을 챙기고 있고 러시아가 원하는 만큼의 지원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에 크게 동조하지 않으며 큰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시진핑을 세계적인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재개할 수 있는 기회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황구시보 칼럼은 어떤 내용이었는지 보실까요? 중국과 마주하는 러시아, 빨간 망토인가 신데렐라인가 어느 것도 아니다. 러시아 중국 미래 관계에 대한 서구 보고서를 읽을 때마다 빨간 망토 동화가 떠오른다. 이 이야기에서 병든 할머니에게 음식을 배달하는 길에 숲속을 걷던 작은 소녀는 배고픈 늑대를 만난다. 그녀는 일상적인 대화를 하고 목적지에 대해 알릴 만큼 부주의하다. 교활한 짐승은 불쌍한 할머니와 일부 버전에서는 빨간 망토까지 모두 잡아먹는다. 서구의 인식에서 중국을 교활하게, 러시아를 빨간 모자로 느껴지게 가정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제, 기술, 군사 및 기타 영역에서 베이징에 대한 모스크바의 의존도가 극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조만간 중국은 러시아를 복종적인 봉신국가로 전환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한편 러시아의 여러 글을 훑어보면 신데렐라가 생각나지 않을 수 없다. 때를 맞는 신데렐라가 운 좋게도 요정 대모를 만나 유리구두를 신게 되고 왕궁으로 가 왕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는 내용이다. 그러나 국제관계는 동화와 같지 않다. 푸틴에 대해 뭐라고 말하든 그는 무력한 빨간 망토도 짓밟히고 온유한 신데렐라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는 러시아의 주권과 독립에 대해 고민하고 경험이 풍부하며 기민한 지도자이다.
더 중요한 건 중국은 굶주린 늑대도 요정대모도 아니라는 것이다. 중국은 큰 나라이며 고유한 국가 이익, 우선순위를 가진 강대국이다. 대부분은 러시아의 국익과 우선순위와 일치하지만 일부는 일치하지 않는다. 국제관계에 대한 베이징의 접근 방식을 친모스크바 또는 반모스크바로 정의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들은 항상 친중국적이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래도 명심해야 한다. 아무도 러시아를 위해 러시아의 숙제를 할 수 없다. 부패와 부실 경영에 맞서고 민간 부문에 대한 관료주의의 압박을 완화하고 인적 자본에 투자하고 중소기업을 촉진하고 진정한 연방주의의 관행을 미세 조정하고 러시아인의 창조적 잠재력을 발휘하는 것은 모스크바에 달려있다. 러시아 지도부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성공할수록 러시아는 중국과 다른 외국의 파트너로서 더욱 가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현재 러시아와 서방 관계의 위기는 모스크바의 의사결정자들이 국가 현대화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가속화하도록 하는 또 다른 동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 황구15 칼럼 내용이었습니다. 황구15는 서구 언론사의 보도 내용을 중러 관계의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하며 러시아는 계속 친중국적이었고 계속 그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들이 계속 친러시아일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으며 선을 긋는 모습도 보이네요. 러시아의 요정대모가 될 수는 없다며 평소 러시아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을 숙제라며 말하는 부분은 조금 얄미웠는데요. 러시아 스스로 이 많은 숙제를 해결해야 관계가 나아질 것이라는 압박이라 느껴졌습니다. 어떠셨나요? 황구15의 가장 메인 뉴스가 푸틴과의 만남이 아니라 시진핑의 카자흐스탄 방문과 1대1로 사업인 것만 봐도 중국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이 현저히 약해졌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중러 관계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미 이번 전쟁으로 중국이 러시아를 통해 많은 이득을 챙기고 있고 서구의 예상대로 러시아가 점점 중국에 복속되어 갈 것인지 아니면 극적인 변화가 생겨서 세계를 향한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해질지 지켜보아야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을 뉴욕타임즈 헤드라인으로 요약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방 세계에 대한 반감이 고조되고 있는 시기에 우즈벡에서 푸틴과 시진핑이 만났다. 러시아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댐을 파괴하여 민간인들을 위험에 빠뜨렸고 군사적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충분한 무기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속에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무기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수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크게 다치지 않았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고전을 치르며 푸틴이 한 걸음 물러났다. 푸틴의 이미지는 약해졌고 그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대담해졌으며 그의 지지자들은 비난할 다른 누군가를 찾고 있다. 이상 헤드라이너였습니다. 여러분에게 굿뉴스가 되었길 바랍니다.